최근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를 던지면 기사들이 글을 쓰고 그 기사를 바탕으로 또 한번 투기 세력들은 아파트 가격 띄우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아직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마찬가지 미분양이 일부 줄었습니다. 기존 대구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25년 3월달 미분양 현황을 보게 되면 미분양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대구에서 나오는 자료는 2달 정도 갭 차이가 있는데 3월 대비 현재 4월 달에 112채 미분양이 줄었다. 그리고 중구가 133채로 증가를 했고 동구나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의 아파트가 130채 줄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현황들을 보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축소되고 계속해서 매매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적정 수요를 보게 되면 2026년, 27년, 28년, 29년 계속해서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 적정 수요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아파트 상승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이에 맞춰서 발맞춰서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자 세종시의 아파트가 급격히 거래가 활성화되고 선도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했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완전히 거래가 올 수도 됐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에 반해서 또 한 번 옆에 있는 대전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아파트 거래가 올 수도 되었다는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흘러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투기꾼들과 언론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기사를 바탕으로 일부 투기 세력이 조장하고 그 뒤를 따르는 세력들이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10명 중에 9명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방이 아니라 서울을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얘기 속에서 팩트는 금리가 하락하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급 부족에서 이제는 철근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존 구축 아파트나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뒷받침해주는 뉴스들이 또 한 번 관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하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정권에 대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또 한 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떤 분류에서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또 어떤 분류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최악의 경기 완화를 위한 정책일 뿐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보다 더욱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수 경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아파트고 부동산이고 더 이상 구입할 사람들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현혹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워낙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PF 대출 보증 1년 연장을 하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도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아파트 가격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역으로 아파트 가격 띄우기를 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었지만 예전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신문 언론이 아니면 블로그에서 얘기해도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믿지를 않죠. 대부분 신문과 언론에서 얘기해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유튜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입장에서도 경험이 없거나 정보가 없는 분들은 또 한번 집값 상승이 되면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되면 또 한 번 대출이 줄어들어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게 아니냐.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줄곧 제 얘기는 하락론자도 아니고 예전 나온 자료를 가지고 대부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경기 부양 정책이나 아니면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해도 사실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고급 정보가 없다면은 또 한 번 빚내서 집을 사서 손해를 보는 사례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앞에 있는 땅이 2배, 3배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분들과 그런 정보를 듣더라도 설마 바로 앞에 땅이 2배, 3배 상승하겠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사례들, 다양한 얘기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준공 후의 악성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지나가면 대부분 공실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가 되지 않고 부동산들이 문을 닫고 있고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악성 미분양, 소위 말해서 준공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의 전월 대비 524채의 미분양이 증가하였고 중구가 10채 그리고 동구가 4채의 아파트가 일부 거래가 되었지만 서구가 다시 한번 551채의 미분양이 증가하였고 수성구나 달서구는 현재 마이너스 27채, 30채의 미분양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계속해서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준공 후에 미분양, 소위 말해서 40%가 넘는 할인 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수성구 마찬가지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현재 경기 상황,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경기가 좋지 못하고 어떤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어떤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톱니바퀴에 쳇바퀴 굴리듯이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예전부터 줄곧 신문과 뉴스에 놀아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많은 정보를 듣거나 제 방송을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모든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예전 신문을 스크랩해서 올려드렸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도세 완화나 취등록세 완화 그리고 정부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줘야 되지만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에서 돈만 찍어내고 채권만 발행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 일부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써야 되죠.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에 대해서 가이드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책임은 물론 본인들이 다 져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누가 봐도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가 상승한다. 거래가 활성화된다. 정치인 말 한마디에 가만있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구나. 불나방 같은 투자 투기를 하면서 뭐 아니면 또라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전체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구의 아파트가 551채가 미분양으로 준공 후에 증가했지만은 수성구에 30채의 아파트가 일부 해소되는 것을 가지고 수성구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아직까지 수성구 아파트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언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어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현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 소위 말해서 가격이 올랐다가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 그리고 최고가가 아니라 평균 시세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그리고 준공 후에 미분양이지만 나름대로 할인율이 높은 아파트. 그런 내용들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예전부터 줄곧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되면 대출이 엄청나게 줄어서 아파트 구입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현 입장에서 부동산 세제도 완화해야 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권이 바뀌면 수도 없이 부동산의 규제나 세제 모든 것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사실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완화가 되고 강화가 된다. 판단은 여러분이 해라. 보이지 않는 뉘앙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근거와 자료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뉴스에 신문에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예전 정권이나 현재의 정권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건데 경험이 없다면 예전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현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하다면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 수 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A4용지에 하나하나 기재를 해본다면은 이런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는 하시고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정권이 바뀌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리고 관세 정책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철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또 한번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 가격들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그에 대한 반론과 예전부터 꾸준히 얘기했는 부동산 완화 정책과 세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